네, 최근 경남 도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오가는 이용객이 적지 않은 골프 연습장에서 활동 인구가 많은 저녁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 큽니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이번 사건을 되짚어보며 유사범죄 피해를 막는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혁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그동안의 그 납치 살해 사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요약한 VCR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창원 골프 연습장 여성 납치 살인 사건. 사건은 지난달 24일 저녁 8시 반에 발생했습니다.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됐습니다. 피해자 남편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용의자 3명을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번호판 3개를 바꿔 달며 추적을 피하다가 사흘 만인 27일 새벽 일당 가운데 한 명인 29살 신모 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나머지 용의자인 심 씨의 육촌형 심천우와 그의 연인 강정임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했고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 3일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로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2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지난 7일 사건 현장 검증이 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납치된 여성은 고성의 한 폐주유소에서 납치 2시간 만에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 거야? 돈 필요하냐고 물어봐가지고 필요하다. 왜 갑자기 이제 시작이 됐냐? 부모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후 1시간 뒤인 저녁 11시 반쯤 이들은 진주 진양호로 이동해 시신을 다리 밑에 유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를 살해한 심 씨는 사업에 실패해 2,600만 원의 카드 빚이 있었고 돈을 벌 수 있다며 그동안 강도 행각을 여러 지인에게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몸빵을 틀은 적이 있는데 안 잡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안 잡힐 수 있다. 돈의 강도 미제 사건을 앞으로 분석해가지고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6년 전에는 남녀 3인조를 꾸려 강도 행각을 벌이는 등 추가 범행 2건도 확인됐습니다. 자, 화면에서 봤다시피 지금 이 장소가 골프 연습장의 지하 주차장이었는데요. 납치 장소가. 네. 우선 왜 이 장소를 선택을 했을까? 우선 그게 궁금해집니다. 범죄자들이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할 때 그 몇 가지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그 기준들은 이제 도피, 은닉 이런 것이 용이할 수 있는 장소인가, 그리고 감시가 없다. 감시가 없음. 그다음에 어떤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있고 그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본인이 좀 친근하고 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구조,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그 심씨, 피의자 심씨 같은 경우에 그 골프 연습장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범행하기에 가장 용이하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또 피해 대상이 된 이 여성분, 왜 이분을 또 범죄 대상으로 골랐느냐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분을 고른 것이 아니고 다른 그 이전에 사전에 다른 계획들이 또 있었다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강도 같은 어떤 범죄는 이제 재산과 이제 폭력이 결부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면 접촉을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노약자, 여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범죄를 저지르기 납치하기가 좀 쉬운 대상이고 동시에 뭐 이른바 그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뭐 일단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장소하고 결부시켜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사각지대가 많았죠. 그래서 또 야간에 또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혼자 이동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범행의 용이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네. 자, 이 사건이 지금 그 납치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살해까지 갔기 때문에 더더구나 충격을 많이 줬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은 살인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는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납치를 해서 본인들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이제 납치를 하려는 어떤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번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범죄자가도 본인의 어떤 그 위험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대면을 하는 접촉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되고 네. 또 본인의 체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이자 동시에 또 목격자인 대상을 살인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를 해서 제거하려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이런 그 지역민들의 안전, 치안의 문제를 걱정하는 얘기 다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출하기가 두렵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납치 사건을 그 예방할 수 있는 그 평소에 어떤 행동 요령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실 수가 있을런지요? 저는 이제 그 범죄 예방적 생활 패턴 혹은 뭐 생활 양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본인의 어떤 그 주거 환경, 생활 패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분석을 해서 네. 본인의 어떤 본인과 가족의 범죄 취약성을 한번 미리 파악을 해보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때 본인이 이용하는 시간대 그 환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네. 주차장 같은 경우에 CCTV 대수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간의 모양, 그렇죠. 구조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을 한다든가, 혹은 뭐 직원한테 동행해 줄 것을 요구를 한다든가, 부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혼자 이동할 때는 이제 출발 전에 지금 출발하니까 언제쯤 도착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족이나 뭐 친지한테 통보를 해주는 이런 걸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그 여러 가지 안전 수칙들이나 방법들을 동원을 하면 이런 범죄 피해에서 예방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번 사건처럼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이런 그 사건이 닥쳤을 때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다른 모든 문제들을 차치하고 나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야 되겠다. 일단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납치가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뭐 납치될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뭐 금전적이거나 뭐 그 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역시 그 상대방의 어떤 연령대, 나이, 성격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네.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대방을 너무 쉽게 흥분하게 또 자극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라든가 또 너무 이렇게 쳐다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범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본인 그 범죄자들도 초범인지 혹은 또 초범일수록 또 범죄 경력이 많지 않을수록 그 사람들도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와중에도 라포죠.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갖다가 신뢰관계라든가 네네.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사회적인 안전장치, 제도적인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또 범인의 신속한 검거 이런 부분들도 그 2차 범죄를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지요? 일단 시설 보안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 그 공공 주차장 보면은 뭐 CCTV 대수부터 해서 또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조명이 너무 낮은 뭐 네. 이런 어떤 시설 불비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범죄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제 어두운 곳에서는 범죄가 실행이 용이해집니다. 네. 감시가 부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범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밝은 곳에서는 반대로 이것은 범죄를 일으키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기본적인 시설 그다음에 전담하는 직원, 인력 경비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뭐 납치가 됐다라는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족한테 통보를 네네. 해달라. 그러니까 뭐 15분 거리에 있다, 20분 거리에 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납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납치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납치의 그 시점부터 해서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유가족들 이야기를 조금만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그 사건의 충격이라든지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그 또 다른 그 추측성 보도 또 악의적인 댓글 뭐 이런 부분들이 가족들을 또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지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피해자 가족들은 그 충격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데 이런 어떤 악의성 있는 댓글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국민들이 네티즌들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이제 마치 수사관이 된 것 같은 기분을 갖고 자의적인 어떤 추리를 하고 그 추리의 내용이 굉장히 또 자극적인 걸 또 많이 또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면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마구 유포하고 하는 것은 성숙한 어떤 시민의식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 이분들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나중에 사건을 잊고 싶어도 또 주변에서 자꾸 그걸 잊지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경남도민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고요. 상당히 지역민들이 받았던 충격도 큽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경남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범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사람한테 나오는 일이 아니고 나한테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나한테 내 가족이 어떤 면에서 범죄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가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생활 태도, 생활 자세를 말 그대로 패턴화하고 생활을 한다면 범죄 예방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창원 골프 연습장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되짚어봤습니다. 이동구가 많은 시간대 또 그리고 골프 연습장에서 주차장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김진혁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말씀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 경영자 총연합회가 150개 기업을 조사해 봤더니 85%가 이달 말에서 8월 초에 여름 휴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인 휴가일수는 3.7일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휴가비는 조사 기업체의 73%가 평균 71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휴가비 액수가 늘었다고 하니 다행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휴가비를 받지 못한 27%의 나머지 기업체 근로자분들, 내년에는 휴가비를 챙겨서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